공연에 대한 장애인 배리어프리 시설 이런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요. 솔직히 들어주는 분들도 없죠. 엄마한테 이 안에 내 이름이 있으라고 했는데 없더나. 넌 내 엄마가 아니야. 난 네 하인이 아니야. 날 보호하려 하지 마. 너도 날 존중해야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지컬 토크 콘서트 혐오 너머의 헬렌 켈러의 진행을 맡은 배우 조흠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뮤지컬은 헬렌 앤 미입니다. 우리에겐 작가 겸 사회사업가로 잘 알려진 헬렌 켈러와 그녀의 스승 설리번에 대한 공연인데요. 풍성한 이야기는 물론 다채로운 뮤지컬 런버들과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빨리 게스트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송영미 배우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헬렌 앤 미에서 헬렌 켈러 역할을 맡은 송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헬렌 앤 미에서 앤 설리번 역할을 맡은 배우 권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걸판 뮤지컬 헬렌 앤 미를 쓰고 연출한 그리고 극단 걸판의 대표이기도 한 최현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자리인지 알고 오셨나요? 서울시 인권 행사의 일환으로 네, 역시 대표님. 토크 콘서트. 다들 긴장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가 주최한 인권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이 뮤지컬 헬렌 앤 미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인 인권이나 무심코 써온 혐오 표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공연을 기획하신 최현미 대표님. 네. 뮤지컬 헬렌 앤 미 어떤 공연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헬렌 켈러가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대 후반 시기까지 앤 설리번과 어떻게 이제 세상을 깨우쳐 나가고 그 세상과 함께 맞서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냈는지를 무대에 배우들과 함께 올리는 그런 따뜻한 공연입니다. 자, 영미님. 이 헬렌 앤 미에서 헬렌 켈러 역할을 맡으셨는데 캐릭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 한 번쯤 위인전에서 읽어봤을 법한 그 헬렌 켈러라는 실존 인물을 연기했고요.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사회운동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제가 연기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요? 자, 우선 같은 배우로서 이게 진짜 궁금해요. 그동안 주로 해왔을 캐릭터와 달리 말을 못하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 준비 과정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그 준비 과정이 어떠셨나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온전히 다 해낼 수 없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노래, 그리고 표정, 행동, 저 같은 경우는 울부짖음 약간 이런 걸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밖으로 선명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또 헬렌 켈러의 말 중에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진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를 준비하면서 불편하지만 결코 불행해 보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혼과 함께 가슴을 울리는데 네. 자, 수연님은 이제 이 헬렌의 스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리번 역할을 맡으셨는데 역시 간단하게 캐릭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헬렌 켈러의 스승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과거에 시각 장애를 겪었던 한 사람의 이제 장애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입은 상처를 바탕으로 헬렌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헬렌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촬영을 하니까 말이 막히네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헬렌과 함께 잘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역시 설리번 캐릭터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앤 설리번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바탕으로 그걸 품고 헬렌 켈러라는 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잘 치유해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뜻깊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헬렌과 설리번이 처음 교감한 그 순간을 담은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어떤 노래인가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인형이라는 넘버입니다. 처음으로 만났을 때 헬렌은 낯선 냄새와 낯선 기운과 낯선 발걸음으로 다가온 앤 설리번에게 경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앤 설리번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형을 선물을 하면서 만져보게 하고 이 인형은 DOLL이라는 글자를 쓰는 물건이야 라고 이제 손에 지문자를 써주면서 그렇게 처음으로 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내용을 담은 넘버 인형입니다. 조금 전과 같은 손짓 인형 또 똑같은 손짓 DOLL 같은 손짓 인형 이걸 이렇게 부른단다. 인형 이것도 이렇게 부른단다. 나무를 깎아 만든 인형 이건 헝겊으로 쌓여 따뜻한 인형 이건 맨들맨들한 도자기로 만든 인형 이것이 모두 인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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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릴 적에 어느 날처럼 포근한 인형 야, 이 무대 밖에서 들으니까 처음 듣는 곡도 아닌데 막 감동적이고 기분이 또 새롭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미국의 사회운동가지만 우리한테 전혀 낯설지 않은 인물인데 헬렌 켈러의 이야기 어떻게 무대로 끌고 오게 되신 건가요? 전에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공연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작품 자체가 시각장애인 분들의 인터뷰를 따고 그분들의 자기 서사와 헬렌 켈러의 독백을 함께 이제 어우러지게 만든 독백 콘서트라는 이름의 작업이었는데 그걸 할 때 그 어떤 분의 인터뷰 중에 할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주었던 아주 고운 빨간색 털 장갑이 기억이 난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거를 딱 보면서 굉장히 잔상에 한참 동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색 표현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분의 인터뷰에 그 색 표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후에 시각장애를 갖게 되셨는데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해주신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 헬렌 켈러라는 위인도 그렇고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조금 더 연구해보고 들여다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업에 또 함께하게 돼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고 영광인 아유, 제가 영광이죠, 기분이- 독수리 기자님. 드네요. 딱 대본을 읽었는데 그 전에 제가 봤던 헬렌 켈러 위인전이나 이런 거에서 보던 내용과 되게 다르거나 아니면 되게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대표님, 그런 이야기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내시고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저작을 많이 남겨서 정말 다행이었고 그리고 보면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이 아주 고운 드레스,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둘이서 한 명은 의자에 앉아있고 한 명은 서 있다던가 그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그가 쓰고 있는 이 글들에는 굉장히 역동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데 왜 우리는 정물화처럼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인가. 사실 헬렌 켈러가 생리통을 처음 딱 겪고 그럴 때 그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냥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었나 보죠. 그래서 앤 설리번이 편안하게 아, 이건 그냥 괜찮아 하고 넘기는 부분을 보고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되겠다. 자격을 좀 검증해야 되겠다. 둘이 떼어놔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참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좀 놀라웠었는데 앤 설리번은 죽을 결심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검은 강물을 보면서 그런 일화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물화처럼 보이는 사진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들이었고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싸워나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서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민님과 수연님도 또 새롭게 느껴졌던 시선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도 아까 연출님이 말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위인전 헬렌 켈러 오, 장애인인데 엄청난 분이다. 그냥 요게 끝이었죠, 사실. 근데 그녀에 대해 공부할수록 굉장히 고집이 세고 엄청난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앤 설리번 뺨을 때려도 이빨도 빠지게 만들고 엄청 말대로 역동적이고 어쩌면 나보다 더 내 주장을 더 잘하는 사람이다. 정말 많이 달랐죠. 제가 알았던 헬렌 켈러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헬렌 켈러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유명한 장면인데 그 헬렌한테 밥을 먹으면서 스푼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설리번이 처음으로 성질을 확 내는 장면인데 제가 연습 중반 거의 후반까지도 계속 설리번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 너무 나빠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연출님이 설리번도 화를 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저한테 뭔가 어떤 설리번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번 와장창창 무너지고 새로 어떠한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모습들만 소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차별이고 장애인을 향한 폭력적인 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이번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싸움이라는 넘버를 들려드릴 건데요.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이 지금의 위치까지 가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답고 뭐 충만한 하루하루만 보낸 것이 아니라 싸우고 부딪히고 더 단단해져서 지금의 위치까지 간 거거든요. 네, 제목은 싸움입니다. 그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넌 내 엄마가 아니야. 난 네 하인이 아니냐. 난 네 인형이 아니야.
난 네 부속품이 아니야. 넌 내 엄마가 아니야. 난 네 하인이 아니야. 날 보호하려 하지 마. 너도 날 존중해야 해. 나도 날 지킬 수 있어. 널 무조건 따를 수 없어. 날 네가 원하는 대로 빚으려 하지 마. 난 내게 달라붙은 그림자만은 아니야. 함께 결정하자는 것뿐. 날 조종하지 마. 난 네 인형이 아니야. 난 너의 그림자 아냐. 난 즐거웠을 뿐이야. 너와 함께하는 게 함께하고 함께 이룬 길이라 생각했어. 눈물이 나는데 또 행복하고 참. 근데 이 곡은 분명히 제목도 싸움이고 내용도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서로에 대한 애정은 느껴지고. 맞죠. 대표님, 네. 우리 공연을 베리어 프리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일반극으로 시작했다가 베리어 프리 공연으로까지 확장을 하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건 일단 장벽이 없다. 문턱이 낮다 혹은 접근성이 높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냥 공연장에 비장애인들만 와 있다라는 그냥 통념을 깨고 시작하는 공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헬렌 앤 미를 베리어 프리 공연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어 통역사 분들을 아예 무대 위로 올려서 저희 함께 연기하는 배우 옆에서 직접 대사를 즉각적으로 통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든 곡들을 다 통역을 하기에는 합창곡은 좀 빠르기도 하고 좀 가사들도 함축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자막을 만들어서 배우가 부르는 타이밍에 맞게 자막을 탁탁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제공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시각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장면 전환을 지금은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 해설을 곁들여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때 우리가 받았던 프로그램북 네네. 점자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받으면서도 되게 기분이 묘하고 되게 찡했던 기억이 괜히 있고, 지금도 저희 집 냉장고에는 그게 붙어 있고 여전히 저도 제 이름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름은 네, 그게 어떻게 된 찾으셨나요? 거냐면 네. 그냥 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지면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이름들을 좀 날리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다음엔 아니었구나. 못 찾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날아간 엄마한테- 것으로 하죠. 엄마한테 이 안에 내 이름이 있으라고 했는데 없더나. 그래서 우리 배우분들 네. 이런 베리어 프리 공연이 처음이었고 이런 환경의 공연이 정말 어쩌면 배우 활동을 하면서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뭐 준비하면서 뭐 어떤 점들이 새롭고 어떤 점들이 좀 감동적이었는지. 일단 수어 통역사분들이 아까 연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다니는데 바로 옆에서 같이 통역을 해주셔서 처음엔 그게 일단 너무 낯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수어로도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신경도 쓰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많이 신경 쓰였던 거는 관객들이 이걸 봤을 때 너무 낯설게 느끼지 않을까? 뭔가 그게 몰입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연습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오히려 수어 통역사분들의 몸짓이나 표정들로 저희가 더 에너지를 받고 오히려 모든 동선을 다 같이 썼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공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 헬렌 앤 미 베리어 프리 공연을 객석에 앉아서 봤는데 표정이고 행동이고 이런 게 다 연기를 그대로 하고 계세요. 어쩌면 더 열심히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면 말 없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 보면서 감동이 한
한 30배는 더 다가왔던 것 같고 보면서 아 이런 공연이 진짜 많아지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객석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고 또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고 하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짝임으로 표시를 하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왔던 감동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몸짓과 표정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연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내시는 그 에너지를 딱 느끼면서 아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에너제틱하게 그렇게 살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들이 사랑해요 나 박수 같은 거를 객석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새로운 교감이 됐던 맞습니다. 교감.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수어 통역사분들도 무대에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 두 배우가 수어로 대화하면서 연기하는 넘버가 있죠, 수연님? 네, 맞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이라는 넘버인데요. 이제 헬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헬렌의 본가에서 받은 설리번이 헬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리번이 헬렌과 소통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손을 잡고 수화를 하는 촉수화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었고 앞에 지문자를 이렇게 손으로 읽게 시켜주는 방법 혹은 헬렌의 손을 입으로 가져다 대서 입 모양을 읽게 만드는 방법 등등으로 이제 다양하게 대화를 했는데 이 넘버는 그 중에서도 서로 촉수화를 하면서 이제 부르는 거를 무대 위에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네, 맞습니다. 싶었습니다. 그런 넘버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야 편안히 숨을 거두셔서 다행이라는 전화였어. 미안해, 우린 갈 수 없어. 왜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야? 너의 건강이 걱정된대. 긴 여행에 지칠까봐. 투스칸비아의 날씨는 너무 덥고 습해서 너의 건강을 해칠까봐. 장례식엔 오지 말래. 네가 특별한 아이라 그런 건 아니래. 엄마 네가 걱정돼서 장례식엔 오지 말래. 아버지는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으니 걱정 말래. 정말 많이 듣고 본 넘버예요. 근데 이렇게 또 옆에서 촉수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수어로 함께 연기하면서 부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새롭게 감동이 느껴지네요. 참, 이 넘버가 끝나면 설리번이 남편 존과 헬렌을 아버지 장례식에 보내지 않는 문제로 다투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엿볼 수가 있어요. 토크를 이어나가기 전에 특별한 게스트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시각장애인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허우령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게 되다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우령의 유디어로 목소리로 제 일상을 담고 있는 크리에이터 허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고 있는데 완벽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이 헬렌 켈러를 다룬 뮤지컬 헬렌 앤 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우령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뮤지컬 헬렌 앤 미에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혹시 뭐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공감되셨다. 혹시 뭐 그런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같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저도 딱 14살에 저는 갑자기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처음 다니게 됐고 그곳에서 특수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죠. 어찌 보면 헬렌 켈러 선생님의 그 설리번 선생님 같은. 근데 그걸 느끼면서 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특수교사는 정말 천사다. 여기는 착한 아이들만 모였다. 이런 편견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진짜 설리번 선생님하고 헬렌 켈러님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저희도 막 선생님한테 막 10대 때 대들고 막 선생님들도 진짜 엄하게 혼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 10대 때 학창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좀 걱정됐던 부분이 너무 착하거나 되게 감동적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어떻게 또 그걸 알고 쓰셨나?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작가님 많이 뿌듯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못 살아. 뭐 싸우셨던 뭐 장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불편할 때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만큼 장애를 향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 같은데 대표님. 네. 헬렌 켈러가 살던 시대는 훨씬 옛날이니까 훨씬 더 심했겠죠? 아직 여성 참정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대학에 부설 여자 대학이 만들어지던 뭐 그런 때니까 그런 곳에 그 레드클리프 대학에 헬렌 켈러가 입학을 했을 때 일단 여자가 왜 대학을 가?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수업을 들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을 때였죠. 그래서 굉장히 더 심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도 비장애인으로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여전히 이 작품을 하고 나서도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령님의 목소리 그런 유튜브가 정말 지켜보고 싶은 그런 채널이더라고요. 네. 저는 설리번이 이제 헬렌이 장례식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헬렌에게 더 관심이 있을 거라는 대사 뒤에 존 씨가 그놈의 동네는 대체 언제까지 헬렌을 신기해야 할 거래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설리번이 화가 나서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헬렌이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 이 공간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혐오적인 시선,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폭발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MC분이 독수리 기자 역할이거든요. 네. 나쁜 악역이에요. 맞아요. 그 기자가 못됐어요. 아주 그냥 못됐어요. 허술한 악역. 네, 허술한 악역인데 내용을 헬렌 켈러에 대한 기사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기사를 써요. 못 되셨나요? 네, 못돼가지고 못돼가지고. 근데 그 씬에서 앞장면이 제가 아빠 장례식인데도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기사를 이제 읽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글을 막 쓰거든요. 그 말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대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네. 자, 우령님. 제가 우령님한테 의지하는 건 아니고요. 뭐 우령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 장애를 갖게 됐을 때도 이제 주변에서 뭐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어찌 보면 10대를 이렇게 초등학교 때를 살아왔어서 제가 순간 장애를 갖고 나면서 난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살지? 라는 정말 제 안에 아무것도 안 해봤으면서 먼저 지레 겁먹고 이런 게 제 스스로의 나쁜 시선, 안 좋은 시선이 있었고 또 그 시선 끝에 뭔가 주변 지인들의 시선도 있었던 거죠. 정말 어찌 보면 나와 더 가까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너 진짜 앞으로 우령이 어떻게 할래? 혼자 다니면 절대 안 된다, 다친다 이런 이야기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땐 너무 어렸고 장애가 처음이어서 그냥 맞아요. 저는 쭈구리예요.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정말. 맞아요. 저도 내가 그냥 무심코 했던 그리고 배려를 갖고 했던 행동이 또 그분에게는 오히려. 차별이 되고 혐오가 된다. 어쩌면 그런 점을 보고 되게 많이 놀래면서 많이 알게 됐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형님 혹시 공연 보는 거나 네. 뭐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저 진짜 뮤지컬 엄청 좋아하거든요. 뮤지컬 진짜 좋아해요.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 예매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일단 뭔가 예매를 혼자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는 일단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런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서 저는 컴퓨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예 안 돼서 옆에 지인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가장 많고 그리고 정말 너무 답답하고 이건 저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게 저는 이제 안내견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더더욱 뭔가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좌석을 앉을 때. 근데 그랬을 때 베리어 프리석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 곳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석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휠체어석이 정말 사이드. 맞아요. 이쪽에 맞아요. 앉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저도 비록 잘 보이진 않지만 잘 보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잘 듣고 싶고. 근데 그런 게 어려운 것도 있었고 또 이게 저는 휠체어석이라기보다는 장애인석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제 저는 안내견이 있으니까 휠체어석이 넓어서 거기로 예매를 하면 휠체어가 아니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거기밖에 앉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좀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뭔가 공간은 객석은 따로 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제가 일단 공연 이렇게 뮤지컬 보러 갔을 때는 그뭐 시각장애석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정말 휠체어석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 휠체어석도 그냥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이 제한되어 있네요. 공연하는 배우인데도 몰랐어요. 네, 전혀. 진짜. 네. 휠체어석에 못 간다는 걸. 휠체어석도 안 될 때도 아, 있어가지고 몰랐네요. 근데 그런데 정말 빨리 이건 무조건 당장 오늘 개선되어야 한다 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당장 네, 오늘 당장 일단 베리어 프리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만들어 주십시오. 맞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어떤 장애 종류를 갖고 있든 장애 유형이든 저 공연 함께 즐기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서 못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도 함께 음악과 함께하는 삶을 또 공연과 함께하는 삶을 너무 갖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소감이라든지 네.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공연에 대한 뭔가 장애인 베리어프리 시설 이런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요. 솔직히 들어주는 그렇죠. 분들도 없죠.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해서도 바뀌어지는 부분도 당연히 없고 또 어찌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뵈면서 바뀔 수 있겠다. 진짜 하이패스로 쭉 가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더 공부해야 되고 맞아요. 더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극장에서 만드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 속에서 많은 고민들도 함께 피어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린 뮤지컬 토크 콘서트잖아요. 노래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마지막 곡 부탁드릴게요. 어떤 곡인가요? 마지막 곡은 이제 저희 헬렌 앤 미라는 뮤지컬 막바지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막바지 가기 이전까지 헬렌 켈러의 삶이 이제 공연에 구현이 되는데 정말 많은 것들과 싸우고 부딪히거든요. 하지만 결국 단단해져서 스스로 일어나서 책상 위에서 부르는 건데 저는 이 곡을 부를 때 어떠한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모든 분들에게 불러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불렀어요.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분들, 저를 바라보고 있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두에게 사실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거든요. 뭐 넘어지면 어떠고 부딪히면 어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부르는 제목은 상처가 나면 어때? 라는 곡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들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함께한 2021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뮤지컬 토크 콘서트 혐오 너머의 헬렌 켈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처가 나면 어때? 흉터가 있으면 어때? 왜 그걸 감춰야만 해? 왜 자부심이 될 수는 없지? 장미 향기에 취해 손을 뻗은 적이 있어. 가시에 손이 찔렸지. 그래서 다시는 손을 뻗지 않았어. 그거면 충분한 거야. 상처가 나겠지.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하지만 모든 길에서 돌뿌리를 치우려 하진 마. 그것도 나의 세상. 상처는 남겠지. 넘어지고 부딪히다 보면. 하지만 한 번 넘어지면 다신 넘어지지 않아. 상처는 나의 자부심이야. 상처가 나면 어때? 흉터가 있으면 어때?